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 봄은 언제 올까? 삼성전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봄은 옵니까, 삼성전자? 지금 가을이죠? 예. 네. 봄 돼야지 봄이 올 것 같은. 예. 진짜 봄이 와야 올 것 같은 올 느낌이네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 네.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내년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9조 1천억 나오니까 무슨 뭐 초상집처럼 이제 얘기를 10조가 하는데 왜 아니야?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9조면 많이 번 거죠. 그렇죠. 예전에 삼성전자 적자 났을 때도 가격은 한 6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적자 났을 때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막 하다가 네. 좋으니까 또 나빠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좀 6개월치를 선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여러 논리들 들어보면 이제 좀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하락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분들의 얘기나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쪽의 분들의 얘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컨센이 한 10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하회한 거는 맞고요. 그거 맞기 때문에 근데 한 8조까지도 본 쪽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중간치로 잘 나왔습니다. 한 9조 1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회는 하긴 했는데 6만 원대는 지킬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6만 300원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주 6만 원을 깨진 않습니다. 예, 아주 얄궂게 최근에 이제 6만 원을 깨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네. 그 얘기는 이제 6만 원이 이제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깨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불경기 때 PBR 1배 수준 정도로 내려오고 경기가 호황일 때 PBR 한 2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한 1.7배 뭐 정도에 있는데 하이닉스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는 HBM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딴 데 가서 그렇게 뭐 떠들고 다녔는데, 근데 지금 6만 원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하세요. 되게 극단적이신데 투자자분들이. 네. 그럼 5자를 보면 무조건 뭐 몰빵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그 집 팔아서 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항상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항상 의심이라는 게 한번 들면 내 여자친구가 바람난 것 같은데 그럼 계속 바람난 것처럼 보이죠. 예.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뭐 명예퇴직도 한다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은 항상 원래 하는 건데.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더 안 좋게 들리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하면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사과문 공개하는 것도 참 보면 뭐 주주들이랑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올렸죠. 네. 그만큼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은 이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자신을 알라. 예.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압니다. 삼성전자 그 지금 DS 부분 사장님이라든지 이주영 회장님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임원진들이 알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가 항상 그 선도업체로서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쫓아가는 개가 됐죠. 예. 원래 SK하이닉스가 자기는 2등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느 순간 가보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도체 전 사업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안 나왔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예측하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하게 보는 쪽은 4조 정도 보고 있고요. 그나마 괜찮게 보는 데는 한 5조 5천억에서 5조 8천억 정도 보는데
하이닉스는 최하가 한 5조 한 5천억에서 5조 8천억, 6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반도체 쪽은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이기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또 들어보면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바닥을 확인하긴 했지만 반등이 빨리 나오긴 어렵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든 아니면 뭔가 개선 사항이 있든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올 것도 안 나오고 있고. 콜테스터 언제 통과하냐? 그렇죠. 콜테스트야 뭐 통과했다 그러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된다. 네. 그게 통과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여기서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6, 7개월 갈지 그럼 6, 7개월 가면 딱 내년 봄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봄은 봄에 올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빨리 오면 네. 이제 뭐 내년 전초, 연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생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6만 원 하회면 분할 매수 전략이 맞는 거고 네. 최하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항상 오버슈팅 예전에 21년도에 96,800원까지 가는 이 오버슈팅을 만드신 분이 있죠. 이거 매수가 96,800원인 분 찾아가지고 상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것처럼 아래로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항상 과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과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밑으로 과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한 5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럼 언제 올라가냐? 저도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그 신호탄은 외국인이 쏠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기록적인 매도를 네.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23거래일, 24거래일인가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뭐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화면. 네. 9월 8일부터 오늘 10월 8일이죠. 네. 예. 한 달간 이제 순 매도 금액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8조 2,590억을 팔았습니다. 8조대를 팔았고요. 개인들이 7조 3천억을 다 샀고요. 샀어요, 거의. 기관은 아주 얄밉게 한 6,7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돈이 많다. 결론이 그렇게 나네요. 네, 많고요. 외국인들은 주식이 많다. 그래서 그렇죠. 8조를 팔 만큼 들고 있었다는 8조를 거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보유율 보면 네. 53점 오늘 좀 더 팔았으니까 53% 정도 초반. 아직도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팔 건 많습니다. 53%나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팔진 않을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금 보면 일별로 보면 쭉 계속 오늘도 2,500억 이상 팔았는데 계속 팔죠. 네. 9월 3일부터 지금 주장창 팔고 있습니다. 9월 2일 잠깐 사주고. 산 것도 아주 조금 샀어요. 예, 그때.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파는. 근데 이제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 예전에 올라갈 때처럼 적어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사는 구간이 좀 나와서 네. 바닥을 좀 다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게 보여야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겨야 또 사겠죠. 네. 또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오늘도 불을 뿜었죠. 네. 상해가 8% 이상 올라갔는데 아침에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항생은 지수가? 막 떨어지는데 뭐 지수가 8% 올라가서. 근데 그것조차도 삼성전자의 악재입니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거니까. 그렇죠. 한국을 팔아서 중국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장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하이닉스를 팔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 HBM의 그렇- 기대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HBM 삼성전자 만들면 하이닉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은데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독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보니까
여전히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삼성전자가 네.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저력 있는 회사고 오늘 사과문까지 이제 발표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뭐 놀고 있는 인원들도 좀 자르고 예,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업 부분 정리하고 돈이 되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되는 거에 올인을 하겠다. 집중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P4 라인 중에 일부도 좀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굳이 놀고 있는 라인에 전기료 나가지 않게 아예 꺼버린 거죠. 예, 그 전기료마저 아낀다는 예, 거잖아요. 웜다운이 아니라 그냥 쿨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가동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아예 그냥 그거를 죽였다라는 거는 지금 비용도 아끼고 뭔가 이제 그 허리띠 졸라매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삼성전자가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콜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반등의 기회는 나오지 않겠나 근데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퀄테스트가 진짜 말씀 아까 하신 대로 네. 진짜 괜찮은 퀄테스트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래서 통과가 됐다라고 해도 문제는 생산에 들어가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HBM을 만드는 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보다 한 1.8배 느리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팔아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2를 남기면 삼성이 1밖에 못 남긴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찌 됐든 한 단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해야죠.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HBM4에 승부를 걸겠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뛰어넘겠다.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고, 예, 사모을 분들은 계속 사모으시면 되는데 네. 지금 빨리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신에 뭐 맥시멈으로 빠져봐야 한 5만 5천 원. 올라오면 뭐 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만 5천 원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6만 5천 원 넘어가려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밀렸던 숙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 뭐 또 이제 안 좋다고 막 얘기하시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뭐 공급 과잉부터 시작해서 HBM도 세트 공급 수요가 안 과잉이고 좋다. 뭐 수요도 안 좋고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쓰면서 네. 휴대폰 판매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돈을 풀기 시작하는. 예, 그러면 어딘가 뭐 중국에 못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딘가 그쪽에 물량이 가면 어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지금 시진핑이 좀 똥줄이 탔죠. 그래가지고 한 부양책 안 하면 큰일 거의 날. 일당 독재가 아니라 지금 1인 독재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까지 인당 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 게 휴대폰. 그렇죠. 조금만 더 해가지고. 네, 그리고 중국이 교체 주기가 지난 휴대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또 뷰는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봄은 적어도 봄에는 올 것 같다. 네. 적어도 봄에는 올 것 같다. 삼성전자의 봄은. 그렇다면 네. 하이닉스는 HBM에서는 훨씬 더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언제쯤 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또 이렇게 가다 말고 왜 이러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PBR의 문제에 덫에 갇혀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한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PBR 기준으로 그러면 1.88배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가이던스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2배 근처 가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항상. 여지껏 2배를 넘어가면 항상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빠졌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그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적이 미친 듯이 좋게 나와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장은 워낙 또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까지 업사이드는 가능할 거다. 한 2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예전에 24만 원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담 드리는 건 연말까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도 탑픽은 SK하이닉스로 갖고 나왔습니다. 반도체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살 거는 SK하이닉스밖에 없다. 소부장은요? 지금 이제 소부장은 SK하이닉스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한미 반도체를 사자니 경쟁자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애들이 있죠. 예, 그 ASMPT라는 이제 또 그 싱가포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새로 이제 분사한 회사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한화 정밀 기계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드는 이제 TC 본딩 장비가 아니라 아예 TC 본딩을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장비를 만들겠다. HBM4 이후를 이제 대비하겠다. 근데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거 이름을 너무 길게 줘가지고 너무 어렵죠. 예. 꼭 이렇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예. 솔루션즈입니다. 예, 가방끈 짧은 애들이 영어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예, 굉장히 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부각이 됐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HBM4 장비를 지금 공동 개발해서 언제 만들 거냐? 지금부터 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주가는 왜 오늘 올라갔냐?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한미는 이제 지겹거든요. 저도 잘하는 거 알겠는데 한번 또 갔다 왔죠. 네. 예,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네. 하나 인도는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그 뉴스에 반응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분간 HBM 관련된 장비주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한화 인더스트리얼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관심 종목에다 탁 박아놨죠. 예, 원래 거들떠도 안 봤는데 네. 네, 이런 종목들은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 슈퍼 을에서 이제 조금 을 돼가고 있는 중. 예. 근데 그래도 여전히 슈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을은 을이다. 을은 을이다. 을인데 좀 갑 같은 을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다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제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PSK홀딩스라든지 검사 장비 테크잉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싸그리다. 별로 관련 없습니다. 네. 그 지금 한미 반도체 그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관련주가 생각보다 없다. HBM은. 예. 근데 너무 그냥 증권가에는 다 너무 많다. 한다고 해서 많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네. 지금은 하이닉스 못 가면 다 못 가니까 네. 당분간 하이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탑픽으로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 발표하려면 뭐 10월 말쯤 되니까 네. 10월 20일 넘어야지 이제 할 텐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뭐 7조 가까이 6조 8천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반대로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만 원을 바로 찍을 수 있다.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실적 확인하고 그쵸. 나서 잘 나오면 진짜 슈팅이 나올 수도 그러면 이제 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칭찬 일로의 기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1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예,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도 주목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잘 보시다가 눌림목 잘 주면 한 3만 원대 중반 네.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셔도 뭐
그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IT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